우리가 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오시면 혀가 아프다 그러고 또 혓바늘이 난다 그래서 진짜 혀를 보면은 혀가 이상하게 생긴 모양이 많거든요. 맞아요. 이 혀가 이렇게 쭉 갈라져 있기도 네네네네. 하고 칼집이 난 것처럼 나오기도 네네네. 하고 볼록볼록 올라오기도 하고 혀가 빨갛기도 하고 고기가 맨들맨들한 것처럼 뭔가 표피가 벗겨진 듯하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죠. 아,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혀가 우리 몸 상태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일 먼저 이 혀는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 중 어느 장기하고 제일 연관이 있을까? 위장일까요? 왜 우리가 맛을 느끼잖아요. 위장일 것 같은데요. 맛을 느끼니까 위장과 제일 관련이 있다. 근데 사실은 네. 이 혀는 심장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 동양의학에서는 혀는 심장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심장 자체가 작고 위축되어 있으면 혀도 작고 위축되어 있고 네. 심장 자체가 커서 부어 있으면 혀도 크게 부어 있는 걸로 보이고 또 심장이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타고난 사람은 혀의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혀 짧은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죠. 제가 아는 경우에는 엄마가 임신했을 때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말을 못하는 아이로 좀 태어난 거죠. 말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 혀 짧은 소리로 엄마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응아 응아 이렇게 발음할 정도로요. 그런 아이를 선생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원래 동양의학에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놀래서 타고나기를 이 발음을 못하는 경우는 이 놀램을 풀어줌으로써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그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셨어요. 네. 같이 공부하는 다른 아이들은 강남 한의원에서 발음을 교정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이런 치료를 못 하겠다고. 네네. 혹시 선생님이 한약을 하시니까 네. 이 한약으로 이걸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왔던 거죠. 근데 사실은 다른 것은 치료가 어렵지만 엄마가 뱃속에서 놀랬을 때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우가 있냐고 물었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도둑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랬다는 거야. 네네네. 그런데 그 엄마가 너무 심하게 놀라면 심장이 응축하게 되고 엄마의 심장의 기가 응축하게 되면 아이의 심장의 기도 응축하기 때문에 이 심장과 통해 있는 혀가 응축되어서 발음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럴 때는 놀랬던 심장의 응축된 기를 풀어줌으로써 네. 혀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이 근육을 자양시켜주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지나서부터는 한 80% 이상이 좋아졌고 그게 몇 년이 지나서부터는 완전히 정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오, 진짜 놀라워요. 네. 심장이 응축되면 혀가 응축되면서 혀 짧은 소리를 내고 이것을 한약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 혀가 갈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혀가 갈라진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혀 자체가 붉은 것은 네. 심장에 열이 많이 차 있다는 것을 네네. 뜻하거든요. 네네. 혀가 허여멀건한 것은 심장의 혈액이 굉장히 약해지고 힘이 약해졌다는 뜻이고 예. 그런데 혀의 색깔이 거무스름하게 좀 어두워. 이 말은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긴장과 스트레스로 참고 억제하면서 이 열을 상체로 올렸을 때는 처음에는 그게 붉어지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붉음이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손을 꽉 쥐고 있으면 네. 처음에는 빨개지지만 어느 순간 색이 검어지면서 예. 죽어가는 것과 같이요. 예. 마찬가지로 이 혀가 약간 검어지면서 어두워진 것은 기본적으로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열이 상당히 오래 가중됐다는 뜻이고 거기에 좀 심한 경우에는 혀 자체에 거무스름한 얼룩이 지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 몸 전체에 특히 심장 주변에 어혈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 그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건 아니면 심장 자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건 이런 어혈이 잘 생기는 사람은 혀에도 이 어혈 자국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혀가 갈라진 것은 우리 인체에 땅에 물이 마르면 이 땅이 갈라지듯이 예. 혀에도 진액이 마르면 혀가 갈라질 수 있는데 혀도 혀 전체에서 이 바로 끝부분은 심장을 뜻하고 혀의 가운데 부분은 간의 상태를 반영하고 혀의 뿌리 부분은 신장의 상태를 반영하거든요. 예. 따라서 간에 진액이 말라있다 그러면 혀 가운데가 쩍 갈라지게 되고 심장 자체에 진액이 말라있다 그러면 심장 끝까지 이 진액이 말라있는 거죠. 하지만 심장 자체에 열이 좀 떠있다 그러면은 혀 끝에만 이게 볼록볼록 올라오면서 딸기 혀처럼 약간 빨갛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혀 뿌리가 신장과 통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신장의 물이 정체되고 고이게 되면 혀 뿌리 안쪽에 이 돌기들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굉장히 부풀어 오르는 거죠.
정말 신기하네요. 선생님, 근데 어떤 사람은 혀 전체가 다 이렇게 쫙쫙쫙 갈라져 있거든요. 혀 전체가 면도칼로 그어놓은 듯 막 쩍쩍 갈라진 분들이 있죠. 예. 그럼 그런 경우는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심장이 혀하고 통해 있지만 네네. 마음을 굉장히 졸인 경우, 아. 특히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졸이고 좀 노심초사가 심한 경우라면 심장의 기가 응축된 상태에서 혀로 혈액이 잘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 자체도 마르고 혀 자체도 마르게 돼요. 그렇게 면도칼로 그어놓은 것처럼 혀가 갈라지게 되어요. 따라서 그런 경우라면 지금도 이 심장 자체가 쫄아가지고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한약으로는 이 심장에 응축된 기를 이렇게 좀 풀어주고 심장을 촉촉하게 자양해주는 치료가 결국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심장에 병이 드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겠죠. 대부분 이런 경우가 심장이 쫄아있기 때문에 네. 관상동맥 자체도 좀 쫄아있고 그 자체가 탄력이 떨어져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쉽게 막히게 되니까요. 선생님, 그러면 혀만 보아도 심장, 간, 심장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비위장은 혀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혀의 네. 가장자리 부분은 비위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 따라서 소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 생각을 굉장히 깊게 하게 되면 네. 이 위장의 기가 정체되면서 수분이 정체되어서 네. 이 수분이 정체된 게 혀 가장자리에 남게 되는 거죠. 따라서 혀 가장자리가 부어있게 되고 예. 이 혀 가장자리가 부어있는데 이 치아가 이걸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철처럼, 즉 혀가 이렇게 요철처럼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비위장의 기가 정체되어 있고 수분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뜻하기에 그런 경우라면 비위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순환시켜주고 정체된 수분을 조절해 줌으로써 예. 혀의 요철이 좀 줄어들게도 되는 거죠. 아,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혀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대부분 혀가 아프신 분들은 네.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거든요. 네네네네. 제가 이제 약국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몇 번 봤는데 네. 70대이신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분은 혀가 너무 아팠대요. 네네네. 뜨겁고 아프셨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병원에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고쳐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건 동양의학적으로 봤을 때 네. 혀는 심장이잖아요. 네. 혀가 뜨겁다는 것은 심장에 열이 차올랐다는 거야. 예, 예. 근데 이 사람은 진액이 많은 사람이야, 부족하고 없는 사람이야. 부족하고 없는 사람. 그렇죠. 물이 있으면 물이 끓었겠지. 네네네. 따라서 이게 볼록볼록 올라오겠지. 네. 하지만 물이 현저히 부족하고 진액이 없으니까 열이 계속되면서 따갑고 뜨겁게 느껴지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혀에 진액이 부족하고 열만 가중되었던 것일까? 피곤해서? 일반적으로 피곤한 것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네. 화를 참고 억제했을 때 속에서 계속 끓는데 이걸 참고 억제해가지고 속에서 은근한 불이 계속 됐을 때 그럼 심장을 극도로 계속 열로 졸이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혀가 열에 의해서 쫄아요. 따라서 혀가 뜨겁고 아픈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열을 내려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 심장에 진액을 넣어주는 치료가 맞을까? 심장에 진액을 넣어주는. 그렇죠. 지금 현재 혀에 열이 차 있다 하더라도 심장 자체의 열을 꺼버리는 것보다는 네. 심장 자체에 시원한 물의 기운을 넣어주고 이 화가 잠복되는 것을 좀 풀어주는 것이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필요하죠. 따라서 70, 80대신 분들이 혀가 아무리 뜨겁고 아프다 하더라도 함부로 찬약을 쓰면 안 되고 이 심장을 자양하고 촉촉하게 해주는 치료를, 그리고 우라를 좀 풀어주고 근본적으로는 이 심장을 자양시켜줄 수 있는 간의 음액과 신장의 음액을 보충해 주는 것이 이분들을 제대로 치료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스님 마음을 졸여서 오랫동안 노심초사한 사람들은 혀가 쩍쩍 갈라질 수 있고, 또 화를 계속 누르고 참고 억제한 사람들은 심장의 열이 보타지듯이 혀의 열이 보타져서 혀가 뜨겁고 아픈 거네요. 정리해보면 심장에 열이 차면 혀가 빨갛고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심장에 진액이 없으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심장 자체에 진액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혀가 쩍쩍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열이 차면 딸기혀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물의 기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혓바늘로 찔끔찔끔 바늘처럼 올라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죠. 또한 혀의 이 끝부분은 심장으로, 또 가운데 부분은 간으로, 그 뿌리 부분은 신장으로, 이 가장자리는 비위장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 오장육부 각각의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는 혀의 부분적인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을 보고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나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마음 또는 과로를 하지 않거나 잠을 푹 자는 것만으로 내 몸을 좀 건강하게 유지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선생님 빼놓으신 게 음. 우리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혀가 검어진다고 했잖아요. 검어지고 어두워집니다 하는 그 네. 이야기도 했었죠. 네네. 그리고 그게 오래 진행되거나 음.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은 혀에 어혈이 생긴다 그러셨거든요. 혀에 어혈이 생겨가지고 네. 어혈같이 어두운 부분이 예, 예. 현재히 나타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네네네. 있었죠. 선생님 오늘 음. 새로운 사실을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이제는 혀의 상태를 보고 제 몸을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